조금만 더 앞으로 가봐. 그래야 사진이 잘 나와. 한 발자국만 더 가라니깐. 인생 후반전 가장 위험한 배신이 시작됩니다. 45년 함께한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떠나볼까요? 정옥 씨의 꽃구경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는 아침마다 규칙적인 소음들이 들려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는 어르신들의 발걸음 소리까지 말이죠. 정옥도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올해 68이 된 정옥은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건 아직도 교사 시절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남편 성만은 정옥보다 2살 위로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다가 정옥보다 먼저 은퇴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정옥은 늘 그랬듯이 소리를 냈지만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던 성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부 사이의 대화가 부쩍 줄어든 건 사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맛있겠네 정도는 말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혼자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한창인 4월이라 아파트 단지 곳곳에 벚꽃나무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깐 성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나 나간다. 어디 가세요? 아침도 안 드시고? 급한 일이 있어서. 성만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옥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의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거든요. 요즘 들어 성만은 유독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늘 어디론가 나가야 할 일이 있다고 했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어요. 정옥은 설거지를 하면서 지난밤을 떠올려 봤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성만은 샤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전화벨 소리에 깼던 기억이 났어요. 성만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베란다로 나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던 건 확실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정옥은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숨기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나 된 부부인데 이제 와서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아마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는 거겠죠. 오전 10시쯤 정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정옥의 장 보는 날이었어요. 시장 상인들도 정옥을 잘 알고 있어서 늘 반갑게 맞아주곤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사가실래요? 채소가게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옥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시금치하고 미나리 좀 주세요. 남편이 나물을 좋아해서요. 아이고, 남편분 참 복 많으시네요. 선생님처럼 요리 잘하는 분을 만나서 말이에요.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성만은 정옥이 해주는 음식에 별 관심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도 부부니까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정옥은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부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김 여사와 박 여사였어요. 어머, 선생님. 장 보고 오세요? 네, 저녁 준비 좀 하려고요. 요즘 남편분은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김 여사가 물어봤는데
정옥은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거든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남편분 요즘 자주 나가시던데 무슨 모임이라도 있으세요? 박 여사의 질문에 정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웃들도 성만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전 직장 사람들하고 가끔 만나시나 봐요. 정옥은 애매하게 대답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옥은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성만이 단순히 친구들과 만나는 것뿐일까요? 아니면 정옥이 모르는 다른 일이 있는 걸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정옥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성만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들어와도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45년 동안 이렇게 남편이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성만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성만은 정옥이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배불러. 밖에서 먹고 왔어. 정옥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어봤어요. 누구하고 드셨어요? 응, 옛날 직장 사람들. 성만의 대답은 여전히 성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부부 사이에 너무 캐묻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정옥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성만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 정옥이 몰랐던 성만의 모습이 이제야 드러나는 걸까요? 새벽 2시쯤 또다시 성만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성만은 재빨리 전화를 받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정옥은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여 봤지만 역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성만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는 전화, 갑작스러운 외출, 그리고 점점 더 냉랭해지는 태도까지. 정옥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아침 성만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더니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여보, 뭘 찾으세요? 아, 좋은 셔츠 좀 찾고 있어.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성만의 대답에 정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에는 입던 옷만 계속 입던 사람이 갑자기 왜 좋은 옷을 찾는 걸까요? 게다가 중요한 약속이라니 정옥에게는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무슨 약속인데 그렇게 단정하게 차려입으세요? 정옥이 물어보자 성만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옛날 회사 사장님 만나기로 했어. 혹시 일거리라도 있나 해서. 일거리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더 하시려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뭐라도 해야지. 성만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정옥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일을 찾으려 한다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정옥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빨래를 개기 위해 성만의 옷장을 열었는데 안쪽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서류들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정옥은 그 서류들을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지?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정옥 명의로 된 생명보험 가입 확인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옥이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보험 금액이었습니다. 무려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어요. 언제 이런 보험에 들었지? 나는 분명히 가입한 적이 없는데. 정옥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혜자란에 적힌 이름이 바로 성만이었거든요. 만약 정옥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보험금이 성만에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옥 명의의 보험이 한 개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보험회사에서 발급된 확인서가 무려 5장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보험금이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수혜자는 모두 성만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그리고 왜 수혜자가 모두. 정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보험에 가입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10중 8구 성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성만이 정옥이 죽으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정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죽여서 보험금을 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정옥은 계속해서 다른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카드 내역서에는 호텔과 백화점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호텔이라니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성만 이름으로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가 나왔는데 모르는 번호의 요금 명세서였어요. 이 번호는 뭐야? 정옥은 그 번호를 외워뒀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만이 돌아온 거예요. 정옥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정옥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응, 왔어. 성만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옥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욱 소름 끼쳤어요. 혹시 자신을 해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건 아닐까요? 약속은 잘 보고 오셨어요? 응, 잘 봤어. 좋은 얘기도 들었고. 성만은 그렇게 말하며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정옥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성만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벚꽃 명소로 드라이브 갈까? 바람도 쐬고 사진도 찍고 좋잖아.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이런 제안을 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웬 드라이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오늘 발견한 보험 서류를 생각하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갑자기 웬 드라이브예요? 아,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오랜만에 둘이서 나들이 좀 해보자. 성만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정옥에게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특히 아까 발견한 거액의 보험 서류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 생각이세요? 글쎄, 시골 쪽으로 가면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을 거야.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한 곳이라는 말에 정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성만이 그런 곳에서 자신을 해치고 사고사로 위장할 계획인 건 아닐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언제 갈까요? 정옥은 일단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성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이 어때? 날씨도 좋을 것 같고. 네, 좋아요.
정옥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운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성만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요?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정옥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성만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자식이 없어도 45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10억 원 때문에? 하지만 오늘 발견한 증거들을 생각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 모르게 가입된 거액의 보험들, 모두 성만을 수혜자로 한 것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드라이브 제안까지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새벽 3시쯤 성만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성만은 조용히 일어나더니 베란다로 나갔어요. 정옥은 귀를 기울여 봤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화 시간이 꽤 길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와 계획을 짜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계획의 희생자가 바로 나인 거고.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고, 자신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45년간 바보처럼 속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정옥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무엇보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옥은 밤새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성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드라이브에서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성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정옥에게는 더욱 으스스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준비 다 했어? 네, 곧 나갈게요. 정옥은 가방을 챙기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자신의 추측이 틀렸기를, 성만이 정말로 단순한 나들이를 제안한 것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어제 발견한 보험 서류들을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차에 타면서 성만이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씨야. 그러게요. 벚꽃도 예쁘게 피었을 것 같아요. 정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통 불안한 생각뿐이었어요. 성만이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성만은 시골의 한적한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변에는 집도 별로 없었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정옥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근처야. 여기 벚꽃이 정말 예뻐. 성만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정옥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왜 하필 이렇게 외진 곳을 택한 걸까요? 차는 계속해서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길은 점점 더 좁아졌고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어요. 정옥은 그 절벽을 보며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여보, 여기 길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괜찮아. 나 여기 길 잘 알거든.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예쁜 곳이 나와. 성만은 그렇게 말하며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정옥은 마음속으로 후회했어요. 차라리 집에 있을 걸 그랬나 하고 말이죠.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그곳은 절벽 위에 작은 전망대 같은 곳이었어요. 벚꽃나무들이 만개에 있기는 했지만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외딴 곳이었어요. 여기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쁠 거야. 성만이 흥겁게 말했지만 정옥은 그 말이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사진이요? 여기서요? 응.
저기 절벽 끝에서 찍으면 배경이 정말 근사할 거야. 자, 가봐. 성만은 정욱의 손을 잡고 절벽 가장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정욱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자신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눈물이 갑자기 고이며 울컥했습니다. 절벽 끝의 선이 아래로는 까마득한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높이가 최소한 수십 미터는 되어 보였어요. 만약 여기서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기 너무 위험해요. 그냥 저쪽에서 찍죠. 정욱이 뒤로 물러서려 하자 성만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찍어야 제대로 나와. 자, 저기 더 가봐. 성만은 카메라를 들고 계속해서 정욱을 절벽 가장자리로 밀어붙였어요. 정욱은 그때서야 확신했습니다. 성만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봐. 그래야 사진이 잘 나와. 한 발자국만 더. 성만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정욱은 그 순간 성만의 눈빛을 보았는데 그 속에는 사랑이나 애정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만 있을 뿐이었어요. 여보, 정말 위험해 보여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욱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예쁘게 나올 거야. 성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정욱을 절벽 끝으로 몰아붙였어요. 정욱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밑에 돌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래로는 까마득한 절벽이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해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딱 한 걸음만. 성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정욱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웃어봐. 활짝 웃어. 성만이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알 수 있었어요. 성만이 정말로 사진을 찍으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 순간 성만이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마치 더 좋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잠깐 각도를 조금 바꿔볼게. 성만은 그렇게 말하며 정욱의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정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만의 손이 자신의 등을 향해 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여보, 빨리 찍어요. 무서워서 못 서겠어요. 응, 금방 찍을게. 조금만 참아. 성만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때 성만의 손이 정욱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실수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힘은 분명히 정욱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만큼 강했습니다. 정욱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그 덕분에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보. 성만이 깜짝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그 놀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히려 계획이 실패했다는 당황감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발을 헛디뎠네. 성만은 재빨리 정욱을 도와 일으켜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정욱은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발을 헛디딜 뻔했네요. 정욱은 눈물을 훔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됐거든요. 속으로 더 이상 눈물 따위 흘리지 않으리라 다짐도 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성만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일 거예요. 이제 그만 가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 사진도 충분히 찍었고. 성만은 아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분명히 다른 기회를 노릴 거라고 정욱은 생각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성만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위험했네. 앞으로는 그런 데 가지 말자. 네, 정말 무서웠어요. 정욱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만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시 시도할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정욱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성만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정욱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정욱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통 복잡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절벽에서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성만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만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놀랐네. 괜히 위험한 데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욱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성만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혹시 아쉬워하는 기색은 없는지,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정욱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만이 다시 시도할 게 분명한데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여보, 저 마트에 좀 다녀올게요. 저녁 식사 후 정욱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마트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려고 했어요. 마트? 뭘 사러? 우유하고 빵 좀.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성만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정욱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정욱이 향한 곳은 마트가 아니라 근처 PC방이었습니다. 집 컴퓨터를 쓰면 성만이 눈치챌 수 있으니까 밖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PC방에서 정욱은 조심스럽게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배우자 생명보험, 보험 사기, 부부 살인 사건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검색 결과를 보니 정욱과 비슷한 사건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산행 중에 밀어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사로 처리될 뻔했지만 나중에 보험 조사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고 했어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잖아. 정욱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성만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더 검색해보니 이런 사건의 수사 과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험 가입 시기와 사망 시기의 간격, 보험금 액수, 그리고 평소 부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고 했어요. 증거를 모아놔야겠어. 정욱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만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PC방에서 나온 정욱은 진짜로 마트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빵을 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만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 보니 성만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정욱에게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다녀왔어요. 응, 수고했어. 성만의 대답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정욱은 성만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만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아서 쉽게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며칠 전 외워두었던 번호로 자주 통화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도 집에 돌아온 후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군요. 이 번호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정욱은 그 번호가 이 일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일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만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나간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아,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저녁에 들어올게. 성만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욱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만이 없는 동안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다고 했거든요. 우선 성만의 방을 뒤져봤습니다. 어제는 보험 서류만 봤지만 다른 것들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정욱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성만이 집을 담보로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출? 언제 이런 걸 받았지? 정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은 부부 공동 명의인데 자신 동의 없이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욱의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설마 도장을 위조한 건가? 정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만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신용카드 명세서도 나왔습니다. 정욱이 모르는 카드였어요. 그런데 사용 내역을 보니 대부분이 호텔이나 백화점,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썼을까? 정욱은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여자와 만날 때 쓴 돈일 거예요. 그것도 대출받은 돈으로 말이죠. 오후가 되어서 정욱은 용기를 내어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건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욱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 잘못 걸었나 봐요. 실례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욱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성만의 내연녀일 거예요. 목소리가 상당히 젊어 보였거든요. 저녁 무렵 성만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분명히 그 여자와 만나고 온 거겠죠. 오늘 뭐하고 지냈어? 성만이 물어봤지만 정욱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청소하고 TV 보고 그랬어요. 그래, 집에서 쉬었구나. 성만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욱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성만의 행동이 또다시 이상했습니다. 정욱이 잠든 후에 몰래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정욱은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들렸어요. 오늘은 실패했지만 괜찮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조금만 더 기다려. 성만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정욱은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역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는 건 어때? 정신병원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정옥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성만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정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신병자 취급을 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성만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그리고 성만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들은 성만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니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정옥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45년간 교사로 살면서 쌓아온 인맥과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것들을 활용할 때였어요. 성만이 세수하는 동안 정옥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은 변호사가 된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이야. 급한 일이 있는데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물론이죠. 언제든지 시간 내드릴게요.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겠니? 네, 가능합니다. 제 사무실로 오시면 될까요? 정옥은 안도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보, 오늘 어디 나가실 일 있어요? 정옥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오늘도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왜? 아니에요. 저도 옛 동료 선생님들 만나러 나가려고요. 성만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이 외출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사이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옥은 민수의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성만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민수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정옥은 감격스러웠습니다. 한때 자신이 가르쳤던 꼬마가 이제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3년 전 퇴임식 때 보고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가웠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수는 정옥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믿어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야. 정옥은 천천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성만의 이상한 행동, 본인 모르게 가입된 거액의 보험들, 절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어젯밤 엿들은 전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보험 사기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온 거야.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야 하고요. 혹시 그 보험 서류들 사진으로 찍어두셨나요? 아직 못 찍었어. 남편이 눈치챌까 봐서.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리고 제게 보내주시고요. 또 다른 중요한 건 선생님의 행동을 모두 기록해두는 거예요. 민수는 정옥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남편분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모두 녹음하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 위험한 곳에 가지 마세요. 고마워, 민수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선생님, 제가 또 다른 제안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형사 출신 조사관이 있거든요. 그분께 부탁해서 남편분을 미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 물론이죠. 그 내연녀가 누군지도 알아보고 평소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비용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욱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신문기자나 방송기자 아는 분 있으세요? 민수의 질문에 정욱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우리 반에서 가르쳤던 아이 중에 기자가 된 아이가 있어. 현정이라고. 완벽하네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분께도 도움을 요청해 봐야겠어요. 이런 사건은 언론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욱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 보니 성만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어요. 정욱은 재빨리 성만의 옷장을 열고 모든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험 서류, 대출 서류, 신용카드 명세서까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촬영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준 녹음기를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녁 무렵 성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선생님들 만나서 어땠어? 좋았어요. 오랜만에 옛날 얘기도 하고. 정욱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만은 의심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녁을 먹으면서 성만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건강이 어때?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정욱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정신병원 입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건 아닐까요? 건강요? 별일 없는데요. 아니야, 요즘 밤에 잠꼬대도 하고 낮에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더라고. 성만의 말에 정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병원에 한번 가볼까? 건강검진도 받을 겸 해서. 역시 그렇습니다. 성만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려는 거였어요.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이도 들었는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지. 성만이 집요하게 병원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정욱은 녹음기를 켜고 싶었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했어요. 그날 밤 성만이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욱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녹음기를 켜놓고 들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어. 정신과 쪽으로 말이야. 의사는 이미 얘기해뒀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성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욱은 온몸이 떨렸지만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강제 입원이지. 그럼 모든 재산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성만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전화가 끝난 후 정욱은 즉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큰일이야. 내일 나를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해. 어떻게 하지?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절대로 혼자 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 오전에 제가 선생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위험하면 즉시 연락하세요.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성만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위험에 빠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정욱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를 볼 때가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욱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성만의 계획에 맞서는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녹음기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고 민수에게서 받은 비상 연락처를 외워뒀어요. 성만도 평소와 다르게 부산스러웠습니다. 일찍 일어나더니 정장까지 갖춰 입었어요. 여보, 오늘 병원 가는 거 잊지 않았지? 병원요? 어제 말한 건강검진 말이에요? 정욱은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성만의 진짜 의도를 들켜서는 안 됐거든요. 응, 나이도 들었으니까 정기검진을 받아보자. 내가 미리 예약해뒀어. 성만의 말에 정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어느 병원인데요? 서울대병원이야. 거기가 시설도 좋고 의사도 실력 있다고 하더라고. 정욱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라니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하는군요. 분명히 정신병원일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서울대병원까지 가려고 해요? 근처 병원도 많은데. 아, 내가 아는 의사가 거기 있거든.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예약 잡았어. 성만은 거침없이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정욱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역겨웠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준비할 게 있나요? 아니야, 그냥 가면 돼. 내가 다 알아봐뒀으니까. 정욱은 화장실에 가서 재빠르게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이야. 서울대병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행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녹음기 켜놓으시고요. 정욱은 마음을 가다듬고 나왔습니다. 정욱의 차를 운전하는 성만의 행동을 정욱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서울대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거였어요. 여보, 길이 이상한데요? 서울대병원은 이쪽이 아니잖아요. 정욱이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아, 먼저 다른 데 들를 일이 있어서. 금방 가서 볼일 보고 병원으로 갈 거야. 성만은 또다시 둘러댔습니다. 정욱은 녹음기를 슬쩍 켜놨어요. 30분 정도 달린 후 차는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판을 보니 마음 편한 신경정신과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 서울대병원 가기 전에 여기서 간단한 검사부터 받는 거야. 여기 원장이 서울대병원 의사랑 아는 사이라서. 성만의 거짓말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에요. 김성만 씨 맞으시죠? 예약하신 분. 네, 맞습니다. 저희 아내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성만의 말에 정욱은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미리 준비해놨던 거예요. 부인께서는 이쪽으로 와주세요. 간호사가 정욱을 안내했습니다. 정욱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경계하고 있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중년의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욱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남편분이 부인께서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신다고 하시던데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사의 질문에 정욱은 당황했습니다. 성만이 미리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해놨을까요? 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요. 남편이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하지만 남편분 말씀으로는 밤에 잠꼬대도 심하고 낮에는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고 하시던데요. 의사의 말에 정욱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만이 정말로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일단 간단한 검사부터 해보시겠어요? 의사는 정욱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성만과 미리 짜고 친 것 같았어요. 무슨 검사인데요? 간단한 설문지 작성하고 상담 몇 번 받아보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의사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정욱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한번 여기서 검사를 받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검사받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겠습니다. 정욱이 일어서려 하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잠깐만요. 남편분과 상의해 보시죠. 의사가 밖으로 나가서 성만을 불러왔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께서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라고 하시네. 저는 싫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정욱이 단호하게 말하자 성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그냥 간단한 검사라니까. 싫다고 했잖아요. 저는 집에 갈 거예요. 정욱이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정욱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욱은 더욱 경계했습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정상이라고요. 여보, 왜 이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성만이 창피하다는 듯 말했지만 정욱은 이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한 연출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정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병원 앞에 와 있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민수의 목소리를 듣자 정욱은 안도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지금 진료실에 있어요. 누구야? 누구하고 통화하는 거야? 성만이 당황한 듯 물어봤습니다. 제 제자예요. 변호사인데 이 근처에 일이 있는데 제 차를 봤나 봐요. 잠깐 할애기 있다고 들른다고 하네요. 정욱의 말에 성만과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의 모습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욱 선생님의 제자이자 변호사인 김민수라고 합니다. 민수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의사와 성만이 명함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더욱 경직됐어요. 선생님, 무슨 일로 여기 계신가요? 아, 민수야. 남편이 건강검진 받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정신과 검사를 받으라고 하네. 정욱의 말에 민수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신과 검사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선생님께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신가요? 민수의 질문에 의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남편분께서 부인이 요즘 이상하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혹시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게 있나요?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과 검사를 강요하는 건 불법이죠.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민수의 말에 성만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미리 계획된 일은 아닌가요? 민수의 추궁에 성만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성만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던 거예요. 잠깐만요. 이미 예약된 검사인데 왜 갑자기 취소하시려는 거죠? 의사가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가 가로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 본인이 거부하는 검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의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민수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성만은 어쩔 수 없이 따라왔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차 안에서 성만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잊어버리자. 괜히 소동만 벌였네. 네, 앞으로는 이런 곳에 오지 말아요.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승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만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정옥은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수야.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상대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일로 성만은 더욱 절망적이 될 거고, 그러면 더 위험한 방법을 시도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정옥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성만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성만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도 거의 먹지 않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오늘 일이 실패한 것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정옥은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성만이 전화하는 내용을 엿듣기 위해서였죠. 민수가 준 녹음기도 베개 밑에 숨겨뒀습니다. 예상대로 밤 11시쯤 성만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성만이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베란다로 나갔어요. 정옥은 재빨리 녹음기를 켜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완전히 망했어.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나서 모든 걸 다 망쳤다고. 성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 변호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성만의 내연녀일 거였습니다. 그 할망구 제자라고 하더라. 완전히 계획이 꼬였어. 성만이 자신을 할망구라고 부르는 걸 듣고 정옥은 치를 떨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부르다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래서 전화한 거야.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확실한 방법이라니? 직접적으로 해야겠어. 더 이상 우회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정옥은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직접적으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 이미 변호사까지 끼어들었는데.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하는 거야. 더 늦으면 모든 게 들통날지도 몰라. 성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그럼 언제? 이번 주 안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알겠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나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니지? 여자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래도 조심해. 만약 들키면. 안 들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할 거야. 통화가 끝나고 성만이 다시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잠든 척했지만 마음은 온통 공포로 가득했어요. 이번 주 안에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나서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큰일이야. 어젯밤에 또 전화 내용을 들었는데. 정옥은 어젯밤 녹음한 내용을 민수에게 들려줬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선생님,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해요. 어디로 가라는 거니? 우선 호텔이라도 가서 며칠 지내세요. 그동안 저희가 대책을 세울 테니까.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도망만 다닐 수는 없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대방이 먼저 실수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함정을 파놓고 성만이 빠지게 하는 거지.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몇 명 더 동원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미리 연락해 놓고요. 그날 오후 민수는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정욱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전직 경찰관 출신의 사설탐정도 있었어요. 작전은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일부러 성만 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지켜보고 녹화까지 해놓는 거죠. 사설탐정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외진 곳에 혼자 가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성만 씨가 따라올 거예요. 우리는 미리 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정욱은 조금 무서웠지만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럼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한적한 산책로가 좋겠네요. CCTV는 없지만 우리가 숨어서 볼 수 있는 곳으로요. 다음 날 정욱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성만에게 일부러 말했어요. 여보, 오늘 오후에 근처 산에 혼자 산책 좀 하러 갈게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성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혼자?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냥 가벼운 산책로만 다녀올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같이 갈까? 성만이 제안했지만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있고 싶어요. 요즘 일들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럼 몇 시에 들어올 예정이야?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요. 오후 2시 정욱은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산책로였는데 평일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민수와 동료들은 이미 곳곳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산책로를 걸은 지 10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성만이 있었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요? 정욱이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아, 당신 혼자 다니는 게 걱정되어서 몰래 따라왔어. 성만의 표정에는 이상한 흥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표정이었어요. 따라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데. 미안해.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같이 걸을까? 성만이 다가왔습니다. 정욱은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그럼 조금만 더 걷고 내려가요. 둘은 함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성만은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기 전망대가 있다던데 거기까지 가볼까? 너무 멀지 않을까요? 아니야, 금방이야. 성만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녹음기를 슬쩍 켰어요. 전망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순간이 온 거였어요. 여보, 여기 경치 참 좋다. 사진 한 장 찍을까? 성만이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그게 사진을 찍으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진은 나중에 찍어요. 일단 좀 쉬어요. 정욱이 벤치에 앉으려 하자 성만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따라온 거야. 무슨 말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성만의 말에 정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혼 얘기를 꺼내려는 건가요? 그만하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성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야. 성만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정욱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혼? 그런 복잡한 절차 밟을 필요 없어. 성만의 말에 정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간단해.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돼. 성만이 드디어 진짜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정욱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성만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정욱은 민수와 동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성만의 범죄가 완전히 드러날 시간이었어요.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욱의 질문에 성만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45년간 써왔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거였어요. 정말 모르겠어? 4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성만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참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젊을 때부터 너한테 묶여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해봤잖아. 성만이 소리쳤습니다. 정욱은 이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럼 진작에 이혼하면 되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이혼? 웃기지 마. 이혼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눠줘야 하잖아. 난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성만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간단해. 너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야. 집도 보험금도 모든 거 말이야. 성만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정욱은 뒤로 물러섰지만 뒤는 낭떠러지였어요. 설마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게 뭐야?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지. 여기서 발을 헛디뎌서 말이야. 성만의 말에 정욱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당신, 정말 미쳤군요. 미쳤다고? 이게 정상이야. 45년 동안 너 때문에 미쳐가면서 살았어. 성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럼 그 젊은 여자는 뭐예요?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죠? 정욱의 말에 성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자와 주고받은 전화도 호텔에서 쓴 돈도 모든 걸 알고 있다고요. 정욱이 소리치자 성만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보험 서류 발견했을 때부터요. 내 이름으로 10억 원이 넘는 보험을 들어놓고 수혜자는 당신으로 해놨더군요. 성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거였어요.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 당신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증거도 모아야 했고요. 정욱이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성만의 눈이 커졌어요. 뭐야, 그게?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들 다 녹음됐어요. 절벽에서 사진 찍는다고 나를 밀었던 것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던 것도, 오늘 여기서 한 말들도 모두요. 성만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여기 온 거야? 경찰에 신고하면 될 텐데. 당신 입으로 직접 자백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확실하니까. 바로 그때 성만이 갑자기 정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살려둘 수 없어. 그 녹음기 내놔. 성만이 정욱의 손목을 붙잡고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욱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절대 안 놔. 이걸 놓으면 내가 끝장이야.
둘은 녹음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성만은 힘으로 정옥을 제압하려 했어요.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가졌어. 그 젊은 여자와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성만이 소리치며 정옥을 낭떠러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나를 죽이려 해요? 뭐가 좋냐고? 젊고 예쁘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줘. 너처럼 늙고 시들한 여자와는 차원이 달라. 성만의 말에 정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해요? 45년이 뭐가 대단해? 그 시간이 전부 지옥이었어. 매일 내 얼굴 보는 게 고통이었다고. 성만의 잔인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진작에 떠나면 되잖아요. 떠나? 돈도 없이 어떻게 떠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험금만 받으면 그 여자와 어디든 갈 수 있어. 바로 그때 주변 숲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수와 사설탐정, 그리고 경찰관들이었어요. 거기서 손들어. 경찰관의 외침에 성만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성만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김성만 씨, 당신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성만이 소리쳤습니다. 살인미수?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방금 전 대화 내용 모두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숨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증인들도 있고요. 민수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민수야.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만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그렇습니다. 부인께서 함정을 파놓고 당신을 유인한 거예요. 사설탐정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부인을 해치려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죠. 성만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김성만 씨, 부인 명의로 무려 10억 원이 넘는 보험에 가입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보험 사기 시도죠.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부인을 밀어뜨리려 한 것,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것, 오늘 여기서 살해하려 한 것까지 모든 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성만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까지 성만은 내연녀 걱정을 했습니다. 그분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보험 사기에 가담했으니까요. 민수의 말에 성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야. 경찰관들이 성만에게 수갑을 채우며 연행해 갔습니다. 4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정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안전하세요. 민수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하실 수 있었어요? 교사를 40년 넘게 했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거든. 정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사설탐정도 안도의 말을 했습니다. 그 녹음기와 오늘 촬영한 동영상, 그리고 증인들 증언까지 있으니까 재판에서는 문제 없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텅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45년간 함께 살았던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성만의 악랄한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성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성만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선 집안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법정에서의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정옥은 민수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웃들과 예전 동료 선생님들도 와 있었어요. 모두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정옥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동료 선생님 한 분이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법정에 성만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성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 정옥 씨를 살해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이 넘는 생명보험에 무단으로 가입했습니다. 또한 절벽에서 피해자를 밀어뜨리려 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피고인, 검사의 기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성만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아내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성만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려 했다는 겁니까?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성만의 변명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녹음된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성만이 내연녀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완전히 망했어.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나서 모든 걸 다 망쳤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직접적으로 해야겠어. 더 이상 우회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성만의 음성이 법정에 생생하게 전해지자 방청석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정옥을 향해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어서 산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도 재생됐습니다. 간단해. 너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야. 집도 보험금도 모든 거 말이야. 설마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게 뭐야?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지. 성만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성만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피고인,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성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로 죽이려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 10억 원이 넘는 보험에 부인 명의로 가입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이때 성만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실제로 아내를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한 계획에 그쳤을 뿐이에요.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실제로 절벽에서 피해자를 밀어뜨리려 했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민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해자인 정옥 선생님은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항상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 선생님이 이런 위험에 처하신 걸 알고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계획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된 범죄였어요. 피해자 명의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연녀와 사치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아내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성만을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사설탐정이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을 며칠간 미행한 결과 내연녀와 자주 만나며 피해자 제거 후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내연녀는 어떻게 됐나요?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현재 보험 사기 공범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피고인과 함께 범죄를 계획했다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성만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 됐어요. 사랑한다던 여자마저 자신을 버린 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수혜자는 모두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검사가 물어봤습니다. 절벽에서 사진을 찍는다며 저를 뒤로 밀었을 때였어요. 그 순간 정말로 죽을 뻔했거든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손에 말이에요. 정욱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정욱은 성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늙고 시들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늙고 시들한 여자가 당신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어요. 성만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성들이 저와 같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의 마지막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성만은 살인미수, 보험사기 시도, 강제입원 시도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성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사회적 매장까지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정욱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교사로서의 마지막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받게 될 돈은 모두 교육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성만의 더러운 계획으로 생긴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싶었거든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정욱은 혼자서 그 절벽을 찾았어요. 성만이 자신을 밀어뜨리려 했던 그곳 말이에요. 이제 두렵지 않다. 나를 지키는 건 오직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정욱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을 보며 정욱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68배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옥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성만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게 될 것이고 정옥은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정옥은 이제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벚꽃 절벽에서 눈물로 확인한 건 남편의 배신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안의 용기였습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건 제 삶을 다시 피워내라는 뜻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저 같은 희생자가 없기를 바랍니다.